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건설안전 기사 필기 2020년 4회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풀이하겠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한 내용 되겠습니다. 위험예지훈련 4라운드 진행 방법을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위험예지훈련을 할 때는 일단 주변을 파악하는 현상 파악이죠. 그 다음 주변에서 사고 요인을 조사하는 요인조사 또는 본질 추구. 자, 그 다음에 대책 수립이 들어가야죠. 그죠? 네, 여기 있네요. 그 다음은 이제 요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요. 마지막으로 행동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였습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재해예방의 사원칙에 속하지 않는 것은 실기까지 중요하죠. 첫 번째, 모든 재해는 예방이 가능하다. 예방 가능의 원칙입니다.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건 원인이 있고요. 원인은 연계되어 있다. 원인 계기 또는 원인 연계의 원칙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재해의 결과 손실은 우연히 발생한다. 손실 우연의 원칙. 하나 빠진 건 적절한 대책이 선정되어야 한다. 대책 선정의 원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별표 3개입니다. A 사업장에 도수율이 18.9다 주어졌고요. 연천인율을 계산하라 했습니다. 연천인율의 공식은 두 개잖아요. 첫 번째는 인율이라서 아래 위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 연평균 근로자 수분의 적은 사람 숫자, 연간 재해자 수, 천인이라서 곱하기 천이 있고요. 도수율이 주어졌을 때 연천인율은 도수율 곱하기 2.4입니다. 그죠? 현재는 도수율 18.9가 주어졌기 때문에 18.9 곱하기 2.4 계산하시면 되고요. 답은 4번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별표 3개 암기하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관리 감독자가 수행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감독이다. 그죠? 자, 관리감독자 항상 현장에 상주하기 때문에 상주하는 관리감독자가 정리정돈과 통로 확보를 감독한다. 맞다. 그죠? 해당 작업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가 났다라고 보고하고요. 다친 사람 응급조치. 이것도 현장 상주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랬죠. 그죠? 맞죠. 그죠?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실시에 관한 보자 좋은 지도는 누구죠? 예, 안전관리자잖아요. 그죠? 틀린 거 3번 되고요.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방호장치를 점검하고 착용, 사용하도록 교육 지도한다. 세부적인 점검을 한다. 그랬죠. 그죠? 해당되지 않는 거 답은 3번 되겠습니다. 해설 내용 꼭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5번 또한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 구성기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다시 말하면 근로자위원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안전관리자는 근로자위원이 아니라 누구죠? 사업주 측이죠. 그죠? 사업주위원이죠. 그래서 틀린 거 1번이 되겠네요. 그죠?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도급이나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 대표,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인 관계 수급인의 각 근로자 대표, 그죠? 나머지는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설 내용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6번 넘어갑니다. 필기에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최대한 많은 양의 의견을 제시한다. 대량 발언 맞다. 그죠?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한다. 분위기는 자유분방 맞습니다. 타인의 의견에 대하여 비판하지 않도록 한다. 비판 금지. 그죠? 이것도 맞죠? 타인의 의견을 수정하여 본인의 의견으로 제시하지 않는 게 아니라 수정하여 제시한다. 수정 발언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틀리게 설명한 거 답은 4번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7번 문제입니다. 안전관리의 수준을 평가하는데 사고가 일어나는 시점을 전후하여 평가를 합니다. 다음 중 사고가 일어나기 전의 수준을 평가하는 사전평가 활동에 해당하는 것은 했습니다. 재해율은 사고 나고 난 뒤죠. 재해 손실 비용도 그렇고 세이프티 스코어도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기 때문에 사고가 난 뒤죠. 안전활동률은 사고 나기 전에 안전활동을 얼마만큼 하는가, 그죠? 사전평가 활동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자주 출제가 안 되었던 내용이라 파란색 별표 한 개 붙이고 다시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몇 년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는가, 그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5년마다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별표 하나 붙여볼까요? 예, 파란색 별표 하나 붙일게요. 자주 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기보다는 요렇게 잘 안 나왔기 때문이죠.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해당 사업장의 연간 제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제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사업주에게 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이나 교체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사람. 안전관리자 증원이나 교체 임명 대상은 자주 나왔죠. 근데 이걸 누가 명하는가입니다. 그죠? 시도지사, 고용노동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인데요. 고용노동부 장관 하기 쉬운데 답은 4번입니다. 자,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그죠?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요거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0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재해의 간접 원인 중 기술적 원인에 속하지 않는 거 했습니다. 파란색 별표. 안 나온 건 아닌데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험이나 훈련의 미숙. 자, 경험을 안 해봤거나 훈련을 못 받았다라는 건 그만큼 교육을 많이 못 받았는 거죠. 요거 교육적 원인이죠. 그죠? 구조나 재료가 부적합하고 점검 정비가 나 보존이 불량하고 건물 기계 장치 설계가 불량한 건 기술적 원인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보구 안전인증 고시에 따른 추락 및 감전위험 방지용 안전모. 추락 및 감전위험 방지용 안전모 A형은 안전인증 대상 안전모죠. 그죠? 자, 성능시험 대상에 속하지 않는 거 그랬습니다. 안전인증 대상 안전모의 성능시험은 뾰족한 물체 떨어졌을 때 관통되지 않는 내관통성, 무거운 게 떨어졌을 때 충격을 흡수해야 하는 충격 흡수성, 그 다음에 물하고 전기 그랬죠. 그죠? 내전압성, 내수성, 잘 타지 않는 난연성, 일정 하중에서 턱근이 풀려야 하는 턱근 풀림 시험까지 해당됩니다. 아닌 거 1번의 내유성 해당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자주 나옵니다. 재해의 통계적 원인 분석 방법 중에서 사고 유형이나 기인물 등 분류 항목을 큰 순서대로 도표화합니다. 그죠? 이렇게 제일 큰 거, 그 다음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죠. 파레토도 답은 2번 되겠습니다. 13번 넘어가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상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용어는 했습니다. 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하고요. 구조적인 안전과 결함의 원인을 조사, 측정, 평가하여 보수, 보강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안전과 결함의 원인을 찾아서 보수나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거 뭘까요? 그죠? 보강하는 방법까지 제시하는 건 정밀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정밀 안전 진단.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재해조사 목적 및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재해조사는 현장 보존에 유의하면서 재해 발생 직후 행하는 거 좋습니다. 피해자, 목격자 등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고 상황을 수집하고요. 재해조사의 1차적인 목표는 재해로 인한 손실 금액을 추정하는 게 1차다. 틀렸죠. 그죠? 재해조사 목적은 동종재해, 유사재해 발생을 방지하는 거다. 맞습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사고 발생 후의 수습 대책에 중점을 둔다. 계획의 실시 중에는 변동이 없어야 한다.
계획의 목표는 점진적으로 수준을 높인다. 맞다, 그죠? 그래서 맞는 답 3번 되고요. 해설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6번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유형 중 직계형 또는 라인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라인형은 대규모 아니죠.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고요. 안전 지식이나 기술 축적이 용이한 건 스태프형이다. 그죠? 안전 지시나 명령이 신속하게 수행된다. 맞죠? 독립된 안전 참모 조직 보유하는 것도 스태프죠. 맞게 된 설명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7번 넘어가는데요. 파란색 별표 붙이겠습니다. 안 나왔던 내용 다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웨버의 사고 발생 도미노 이론에서 작전적 에러를 찾아내기 위한 질문 유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습니다. 작전적 에러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죠?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불완전한 행위가 무엇인가 할 때 what입니다. 왜 그거를 했는가? 그죠? why가 되겠습니다. 관리자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가? whether이 됩니다. 그래서 아닌 건 바로 3번 답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넘어가겠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 중에서 지시표지에 속하는 것은 했습니다. 지시표지는 보호구를 착용하라 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중에서는 2번의 보안경 착용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눌러서 확인할게요. 자, 19번 넘어갈게요. 자, 별표 3개짜리 실기 대비해서 반드시 암기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상 공기 압축기를 가동할 때의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거 했습니다. 그죠? 자, 일단 공기 압축기는요, 폭발하는 거는 것부터 보자. 외관 상태였죠. 그 다음에는 폭발하는 모든 기계는 압력을 빼야 됩니다. 그죠? 압력 방출 장치, 언로드 밸브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는 회전부, 그죠? 우리 회전하는 부분에 회전부 덮개나 울 들어갔고, 그 다음 윤활유, 요거는 회전하기 때문에 갖는 특징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드레인 밸브죠. 배수하는 거, 그죠? 고여있는 물을 배수할 수 있는지 드레인 밸브 조작 및 배수까지 해당되었습니다. 비상정지 장치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20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다음 중 하인리의 재코스트 산정 방법에서 직접 손실비와 간접 손실비 비율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하인리의 총재 비용은 직접비 더하기 간접비죠. 비율은 1대4이다. 그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과목 산업심리 및 교육 문제입니다. 21번 안전보건 교육을 향상시키기 위한 학습 지도의 원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학습을 지도할 때는 자발성의 원리, 스스로 공부하도록 하는 게 좋죠. 자, 그 다음에 개별화의 원리, 학습자 개인의 능력과 소질을 신장시키는 게 좋다 그랬고요. 목적의 원리, 공부하는 학습 목표가 분명하게 인식되는 게 좋습니다. 사회화의 원리, 가급적이면 학교 교육을 통해서 사회화하는 게 좋고요. 통합화의 원리다, 그죠? 학습자를 모든 능력을 조화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도록 통합화하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직관의 원리는 직접 경험의 원리입니다. 그죠? 직접적인 경험을 해보도록 하는 게 좋다. 요까지가 학습을 지도하는 원리입니다. 그죠? 통합, 자기활동, 개별화는 맞는데요. 동기유발의 원리 틀렸죠. 그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억 못하시면 안 나온 건 아니죠. 파란색 별표 하시고요. 생체 리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각각의 리듬이 마이너스 최저점에 이르렀을 때 위험이다가 아니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뀔 때 위험이죠. 감성적 리듬은 영문으로 S는 맞다, 그죠? 23일 주기다 했는데 감성은 28일 주기죠. 육체적 리듬은 P가 맞다, 그죠? 주기는 23일이죠. 지성적 리듬은 I고 33일 주기다. 맞게 설명한 건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안전교육을 위한 시청각 교육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시청각 교육법은 다 함께 비디오를 시청하거나 TV를 통해서 교육하는 게 되겠죠. 지능이나 적성, 학습 속도 등 개인의 차를 충분히 고려하는 건 불가능하죠. 같은 자료를 다 함께 보기 때문에요. 학습자들에게 공통의 경험을 형성시킨다. 같은 자료로 함께 보기 때문에 이건 가능하겠습니다. 학습의 다양성과 능률화에 기여할 수 없다는 틀렸습니다. 자, 강의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자료도 보여주고 뉴스도 보여줄 수 있고 동영상 시청 가능하죠. 그죠? 학습 자료를 시간과 장소에 제한 없이 제시 안 되죠. TV를 보려면 TV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죠? 맞는 설명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4번 문제입니다. 새로운 기술과 학습에서는 연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연습 방법과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겁니다.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기술을 학습할 때 이제 새로운 걸 배워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배분보다 집중 연습한다. 집중 연습은 한꺼번에 다 가르치는 거예요. 자, 새로운 기술을 배울 때는 오늘 요거 해보고 내일 또 하고 이렇게 배분이 좋죠. 그래서 틀린 건 1번 되겠습니다. 나머지 스스로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5번 넘어가겠습니다. 교육 지도의 원칙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교육을 지도할 때는 반복적으로 교육하면 좋죠. 학습자에게 동기부여하는 거 좋고요.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교육하는 거 좋습니다. 한 번에 여러 가지 내용이 안 좋죠. 한 번에 한 가지씩 가르치는 게 좋다. 그죠? 틀린 건 4번 되겠습니다. 26번 넘어가겠습니다. 직무 수행 평가 시에 자, 이것도 앞에 나왔지만 모르신다면 파란색 별표입니다. 특정 평가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면서도 모든 부분을 좋게 평가합니다. 자, 이거는 정확히는 모르면서 한 가지 좋은 걸 보고 전부 다를 좋게 하는 걸 후광오류다라고 합니다. 주의하셔야 되는 게 관대화는 한 사람만 좋게 하는 게 아니라 평가자를 전체적으로 좋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간혹 실기에도 출제되죠. 다음 중 정상적 상태지만 생리적 상태가 휴식할 때 해당하는 의식 수준은 했습니다. 자, 페이스 1은 의식이 흐린 단계죠. 피로하거나 단조로운 일을 계속할 때고요. 페이스 2는 이완, 안정적이거나 휴식할 때입니다. 자, 페이스 0을 빼먹었다. 그죠? 의식이 하나도 없는 무의식 실신 상태, 수면이나 뇌발작 상태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페이스 3 단계는 상쾌한 단계죠. 적극 활동할 때가 되겠습니다. 페이스 4는 과긴장입니다. 이때는 일점 집중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그죠? 자, 그래서 휴식에 해당되는 단계는 어디입니까?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8번 넘어가겠습니다. 하버드 학파의 5단계 교수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 하버드 학파에서는 일단 학습시키기 전에 교수 가르치기 전에 준비시키고 교시하라, 가르쳐라. 가르친 내용을 연합하고 총괄해서 다른 학습에 응용시켜라 라고 했죠. 그죠? 아닌 건 1번에 추론한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29번입니다. 다음 중 리더십과 헤드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파란색 별표 해볼까요? 헤드십은 부하와의 사회적 간격이 어떠하다? 넓죠. 넓고 지배적이다 했잖아요. 헤드십에서 책임은 상사에 있지 않고 부하에게 있습니까? 책임은 상사에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틀렸죠. 리더십의 지휘 형태는 민주적이고 헤드십은 권위주의적이고 민주적이다. 리더십이 민주적이죠. 헤드십이 권위주의적이고요. 권한 행사 측면에서 보면 헤드십은 임명에 의하여 권한을 행사한다. 그죠? 자, 특별히 파란색 안 붙여도 답은 찾으시겠다. 그죠? 혼돈되시는 분만 파란색 붙여도 되겠습니다. 30번 넘어갈게요. 자, 필기에 자주 나왔습니다. 산업안전심리의 5대 요소에 속하지 않는 겁니다. 그죠? 감정, 습관, 동기 좋은데요. 시간 되지 않죠. 그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31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인간의 착각 현상 가운데 암실, 어두운 방에서 하나의 광점, 작은 소광점을 볼 때요. 광점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자동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동 운동이 생기기 쉬운 조건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광점이죠. 점이라는 건 작은 겁니다. 그죠? 점은 제일 단순한 겁니다.
자, 암실은 어두운 방이죠. 강의 강도가 작아야 합니다. 그죠? 작을 것이죠. 이게 틀렸고요. 시야의 다른 부분이 어두울 것 좋습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32번 넘어가겠습니다. 데이비스의 동기부여 이론에서 능력을 올바르게 표현한 것은, 자, 저 사람 능력 있다 할 땐 두 가지입니다. 그죠? 손으로 하는 기능이 어디 갔죠? 기능이 뛰어나거나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이 많은 게 합쳐져서 능력이다라고 했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해설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33번 넘어가겠습니다. 인간이 충족시키고자 하는 추구하는 욕구에서 가장 강력한 건 뭘까요? 이거 틀리시면 안 됩니다. 그죠? 자, 가장 강력한 건 먹고 살고자 하는 욕구죠. 그래서 답은 1번의 생리적 욕구가 답이 되겠습니다. 3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파란색 별표할게요. 면접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한 지원자에 대한 평가는 바로 앞의 지원자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면접자는 면접 초기와 마지막에 제시된 정보에 영향을 받게 되고요. 지원자에 대한 부정적 정보보다 긍정적 정보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 틀렸습니다. 나쁜 정보가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틀린 건 3번이고요. 지원자의 성과 직업에 있어서 전통적인 고정관념은 지원자와 면접자 간의 성의 일치 여부, 성과 직업에 있어서, 그죠? 일치 여부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틀린 거 3번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35번 넘어가겠습니다.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소질적이다라는 건 자신이 가진 자질이죠. 사고 요인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시각 기능, 내가 가진 자질이다. 그죠? 지능, 성격, 이건 내가 가진 건데요. 자, 근데 작업 자세라는 건 소질적, 타고났다기보다 지금 현재의 자세죠. 그죠? 그래서 아닌 거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6번 넘어가겠습니다. 교육 및 훈련 방법 중 다음의 특징을 갖는 것은 했습니다. 다른 방법에 대해 경제적이다라는 건 집합교육이다라는 뜻이겠죠. 교육 대상 집단 내 수준 차로 인해 수준을 다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 효과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고요. 상대적으로 피드백, 다시 반복하기가 좀 힘들다. 그죠? 요즘에 집합교육 1번의 강의법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37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관계지향적, 다시 말한 부하와의 관계를 그저 우선시하는 리더입니다. 나타내는 대표적인 행동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 파란색 별표 붙여볼게요. 자, 관계지향적이니까 우호적이고 가까이 하기 쉽겠죠. 집단 구성원을 동등하게 대하고요. 자, 어떤 결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 관계가 좋습니다. 그죠? 근데 구성원들의 활동을 하나하나 조정한다면 관계가 좋을 수 없죠. 그래서 틀린 건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번은 실기에도 간혹 출제가 됩니다. 다음 중 주의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변동성이란 주의 집중 시 주기적으로 부주의적 리듬이 존재합니다. 인간의 주의 집중은 항상 일정하지 않고 변할 수 있다. 맞다. 그죠? 방향성이란 주의는 항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장시간 고도의 주의 집중이 가능하다. 틀렸죠. 장시간 고도의 주의 집중이 어렵다는 게 단속성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틀린 설명이 되겠네요. 선택성은 인간은 한 번의 여러 종류의 자극을 지각 수용하지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소수의 특정 자극에 한정하여 주의를 기울인다. 두 가지다가 선택성에 대한 설명이죠. 자, 그 다음에 3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전교육의 강의안을 작성할 때 교육할 내용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핵심 요점 사항만을 간결하게 정리하여 기술합니다. 이렇게 요점만을 그저 열거한다 그래서 이걸 조목 열거식이다 라고 합니다. 파란색 별표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요. 40번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교육방법 중 OJT에 속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OJT는 어떻게 하는 거죠? 직속 상사가 부하에게 그죠? 뭐를 교육합니까? 업무를 교육해요. 그래서 개별 교육하는 형태다. 그죠? 코칭, 직무순환, 멘토링 좋은데요. 강의법은 집합교육이죠. OJT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간공학 및 시스템안전공학 41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결함수 분석법에서 패스셋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시스템의 약점을 표현했다는 건 커셋을 설명한 거죠. 사고의 원인을 모아놓은 거. 탑 사상은 고장이잖아요. 고장을 발생시키는 조합도 커셋이죠. 시스템이 고장나지 않도록 하는 사상의 조합. 바로 원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 게 패스죠. 그죠? 그래서 맞는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42번입니다. 자, 앞에서 나왔지만 답이 기억 안 나시면 파란색 별표 하시면 됩니다. 촉감의 일반적인 척도의 하나인 이점 문턱값이 감소하는 순서대로 나열된 것입니다. 그죠? 이점 문턱값은 손바닥에서 손가락 끝 쪽으로 갈수록 감소, 줄어듭니다. 자, 그래서 손바닥, 손가락, 손가락 끝이 되겠습니다. 그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43번 넘어가겠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하죠. 함수 분석의 기호 중 입력 사상이 어느 하나라도 발생한다면 출력이 발생합니다. 무슨 게이트입니까? OR 게이트죠. 그죠? AND 게이트는 입력 사상이 전부 발생할 때만 출력이 발생하는 사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4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실기까지 중요하죠. FTA 결과 다음과 같은 패스셋을 구했는데요. 최소 패스셋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최소 패스셋은 고장을 일으키지 않는 최소한의 집합이다. 그죠? X3, X4 두 개만 있어도 이미 고장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요거는 X3, X4의 X1에 대한 대책까지 수립한 거고요. 두 개에다 X2까지 수립한 거죠. 두 집합의 부분 집합이 요거죠. 다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최소 패스셋 3, 4가 되겠죠. 그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45번 넘어가겠습니다. 인체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인체 측정은 움직이는 동적 측정과 고정되어 있는 정적 측정이 있죠. 인체 측정학은 인체의 생화학적 특징. 생화학적은 병원에서 피검사 이런 겁니다. 그죠? 물리적인 특징이죠. 그래서 요거 틀렸고, 그죠? 요건 맞습니다. 자세에 따른 인체 치수의 변화는 없다 아니죠. 측정 항목에 무게, 둘레, 두께, 길이는 포함되지 않는다 아니라 포함되죠. 그죠? 옳은 거 답은 1번 되겠습니다. 46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스템 안전 분석 방법 중 예비 위험 분석 PHA 단계에서 식별하는 4가지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 자, 첫 번째는 파국적 또는 치명적이죠. 사람으로 치면 사망이고요. 시스템 완전 손상입니다. 클래스 2는 위기적 또는 위험이죠. 사람은 심각한 상해를 입는 거고요. 시스템은 중대 손상을 입는 거고. 3단계는 한계적. 요까지는 그나마 괜찮다. 그죠? 경미한 상해나 시스템의 성능 저하가 생긴 거고요. 4단계는 무시해도 되는 단계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예비 조처 상태 해당되지 않는 거 답은 4번 되겠습니다. 47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불꽃놀이용 화학물질 취급 설비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입니다. 해당 항목에 대한 위험 등급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했습니다. 자, 취급물질은 10점 하나에 5점 하나에 2점이니까 총 17점이 나오겠네요. 조작은 5점, 0점, 5점이다. 그죠? 화학설비 용량은 10점에 2점이니까 12점이 되고요. 온도는 10점, 5점이니까 15점이 됩니다. 압력은 5점, 2점, 0점이니까 7점이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기억하셔야 되는 건 요거죠. 자, 네. 1등급은 16점 이상입니다. 2등급은 11점 이상 15점 이하. 3등급은 10점 이하입니다. 그죠? 그래서 등급에 해당되는 거 골라보시면 되겠죠? 자주 출제 안 되었기 때문에 요거 기억 못 하시면 파란색 별표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8번입니다. 인간기계 시스템에서 시스템의 설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할 때 제3단계인 기본 설계에 해당되지 않는 거. 그죠? 필기에 자주 나왔습니다. 자, 기본 설계에서 해야 되는 건 작업 설계, 직무 분석, 기능 할당 3가지 주된 내용이었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해당되지 않는 건 1번이 답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9번입니다. 어떤 소리가 1000Hz 60dB인 음과 같은 높이임에도 4배가 더 크게 들린다면 이 소리의 음압 수준은 얼마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음압 수준이 10dB 증가할 때 소리는 2배 더 크게 들립니다. 그죠? 자, 지금 4배가 더 크게 들렸다라는 건 20dB이 증가한 거겠죠? 60에서 20이 증가하면 답은 80dB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50번 넘어가겠습니다. 예, 요거 자주 필기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연구 기준의 요건과 내용이 옳은 것은 했습니다. 실제로 의도하는 바와 부합해야 한다. 의도된 목적에 적합한 건 적절성이죠. 그죠? 틀렸습니다. 반복 실험할 때 재현성이 있어야 된다. 반복해서 실험하는데 같은 값이 재현된다는 건 믿을 수 있는 신뢰성이죠. 측정하고자 하는 변수 이외에 다른 변수의 영향을 받아서 안 되는 건 무오염성을 설명했다. 그죠? 민감도는 피실험자 사이에서 볼 수 있는 예상되는 차이점에 비례하는 단위로 측정되는 게 민감도였습니다. 맞게 된 거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1번 문제입니다. 그죠?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어느 부품 1000개를, 네, 요거는, 예, 건설안전에서는 실기, 그죠? 이게 인간공학 부분은 실기에서 빠지죠. 어느 부품 1000개를 10만 시간 동안 가동했을 때 5개 불량품이 발생했을 때 평균 동작 시간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평균 동작 시간 MTBF는 고장률 분의 1입니다. 그죠? 근데 고장률이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고장률은 총 가동 시간 분의 고장 건수로 계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고장률부터 계산하겠습니다. 총 가동 시간은 1000개를 각각 10만 시간씩 가동하니까요. 1000개 곱하기 10만이 되겠습니다. 이때 고장 발생 건수는 5개 불량품이다. 그죠? 하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시간입니다. MTBF는 고장률 분의 1이죠. 그래서 요거 분의 1하면 2 곱하기 10의 7승 시간 답이 되겠습니다. 52번, 그죠? 자주 출제됩니다. 시스템 안전 분석 방법 해족 중에서 완전 대체는 그랬습니다. no 또는 not은 완전한 부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more나 less는 양의 증가 또는 감소죠. as well as는 성질의 증가였습니다. part of는 일부잖아요. 성질의 감소고 reverse는 완전 논리적인 역에 해당됐죠. other than은 이게 아닌 다른 것, 완전한 대체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완전 대체를 뜻하는 거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3번이죠. 이거 파란색 문제입니다. 파란색 별표, 그죠? 계산하실 수 있는 분들은 밑에 거 보시고요. 답 기억하시고 넘어가셔도 상관없겠습니다. 54번 넘어가겠습니다. 신체 활동의 생리학적 측정법 중에서 전신의 육체적인 활동을 측정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은 틀리기 쉽습니다. 파란색 별표 할게요. 육체적인 활동이다 하니까 근전도를 하기가 쉬운데요. 근전도는 근육의 활동을 측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활동을 한다는 건 산소를,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죠. 바로 산소 소비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답이 산소 소비량 측정. 그죠? 틀리기 쉬우니까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55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파란색 별표 할게요. 신호 검출 이론의 판정 결과 중에서 신호가 없었는데도 있었다고 말해요. 이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3번의 허위가 답이 되겠습니다. 56번 넘어갑니다. 예, 중요하다. 그죠? 실기까지. 가스밸브 잠그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작업자는 어떤 인적 오류 범했습니까? 있습니다. 자, 커미션에 있는 C를 빼먹었다. 그래서 오미션 에러가 생략 오류 해당됐죠. 그죠? 그래서 답은 바로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7번 넘어가겠습니다. 예,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그죠?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제조업은 정기 계약 용량이 얼마 이상이어야 됩니까? 얼마 이상이었습니까? 전기 사용 설비의 전격 용량의 합이 300kW 이상인 아래. 그죠? 업종이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설 내용 꼭 한번 체크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58번 넘어가겠습니다. 기억 안 나시면 파란색 별표입니다. 열 중독증의 강도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했습니다. 일단은 사망까지 갈 수 있는 거, 가장 위험한 거, 열사병, 요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 다음에 가장 약한 게 뭐냐면 열발진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땀띠가 난 거. 그죠? 그래서 가장 약한 게 B고 가장 약한 게 D다. 요거 정도만 아셔도 답은 찾으실 수 있네요. 열발진, 열경련, 열소모, 열사병 순서가 되겠습니다. 59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암호체계의 사용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과 거리가 먼 것을 냈습니다. 정보를 암호화한 자극은 검출이 가능해야 되는 거 맞죠?
다차원의 암호보다 단일 차원의 암호가 정보 전달이 촉진된다. 틀렸죠. 그죠? 단일보다는 다차원이 촉진되죠. 이게 틀렸고요. 암호를 사용할 때는 사용자가 그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암호 표시는 감지장치에 의해 검출될 수 있어야 하고요. 다른 암호와 구별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0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주 출제됩니다. 사무실 의자나 책상에 적용할 인체 측정 자료의 설계 원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자, 의자나 책상은 좋은 거는 조절되죠. 높낮이, 그죠? 그래서 조절식 설계가 가장 적절하겠죠. 그죠?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정확하지 않은 내용들 다시 한번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